지금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그 통신사가 뭐였냐면 2년 비자인데 1년만 들면 1년짜리 비자를 준다더라. 그래서 운전하려고 생각 중이시다. 그런 상황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거는 정말 많을수록 이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스윗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이제 올해 워홀로 캐나다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영상 중에 짐 싸기 영상이랑 워홀 준비 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워홀을 준비하는 시기였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그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준비편에서는요, 요금제. 저는 파이도 50기가 짜리로 들고 왔는데요. 사실 여기서 생활해보니까 저 많이 써도 한 30기가 정도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집에도 와이파이가 있고 웬만한 데 와이파이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지 않더라고요. 따로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50기가는 조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에 딥고브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외곽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도로에서 잘 안 터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그 딥고브에서 일을 할 때 저는 파이도를 썼었는데 파이도 쓰는 친구들은 다 핸드폰이 안 됐어요. 데이터가 안 됐는데 한 명이 딱 됐는데 그 통신사가 뭐였냐면 텔러스였어요. 텔러스. 근데 그거는 정말 특수한 경우기도 하고요. 웬만한 데서는 파이도 다 잘 작동을 했었어서 이런 정말 특수한 경우 빼고는 아무 통신사나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요금제, 저는 SKT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지를 해놓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정지 중에도 문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받을 수 없는 요금제가 있는데 문자 수신이 가능한 정지를 하고 왔어요. 크게 인증받거나 할 때 불편함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여부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저는 1년 비자를 받고 왔어요. 근데 2024년부터 오시는 분들은 이제 2년 비자를 받아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어느 정도 기간을 들어야 하느냐 이런 거로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저는 1년 비자를 받아서 1년을 들어서 온 케이스고요. 이제 주변에 연장하시는 분들을 보거나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다른 케이스들을 보면 사실 그거는 2년 비자인데 1년만 들면 1년짜리 비자를 준다더라 라는 그런 썰도 저도 들었고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거는 진짜 좀 운이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1년 보험만 들어도 2년 비자 받는 분도 있으시고 저도 입국을 할 때 보험 기간을 그렇게 크게 확인을 했던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2년을 꼭 들어야 합니다. 1년을 들어야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 관련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카드가 있는데 저는 그거 잘 이용해가지고 인천공항 라운지를 잘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트래블 월렛도 있고 트래블 로그 이런 카드들이 있어요. 저는 월렛만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사를 하다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두 가지 다 발급받아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분실을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생활할 때는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은데 여행을 가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은행은 닫은 후에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는 웬만하면 2개 다 발급받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면허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기서 운전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주변의 경우들을 보면은 영문 면허증을 발급받아 오시면 여기서 BC주 면허증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국제 면허증만 있으셔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보나 이런 렌트카는 이용을 하실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설업체에서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운전하려고 생각 중이시다 하시면 무조건 영문 면허증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짐 싸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 옷. 저는 짐을 쌀 때 반 이상이 사실 옷이었어요. 아마 모두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옷을 쌀 때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한 종류를 많이 입는다고 해서 이것만 이렇게 많이 챙겨오지 마시고 좀 다양한 옷을 좀 챙겨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꾸밀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는 편한 옷 위주로 프리스, 바람막이 이런 것만 좀 자주 입을 것 같아서 많이 챙겨왔는데, 근데 여기서도 제가 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새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또 여기서 여행을 가려면 예쁜 옷 있어야 되고 한데 치마 이런 거, 치마도 한국에서도 굳이 막 입을 일이 많이 없었어서 뭐 여기라고는 뭐 입을 일이 있겠어? 뭐 혼자 가는데 뭐 입을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나마 있는 것도 안 챙겨왔는데 치마나 구두 같은 거, 부츠 있잖아요. 부츠 그런 거나 코트 이런 것들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밴쿠버는 그냥 대부분 여름에는 사람들이 레깅스, 뭐 운동복을 입고 다녀요. 되게 자연스럽게. 막 좀 격식 있는 옷 이런 거는 사실 입을 일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여행을 가야 되니까 한두 번은 꼭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챙기실 때 종류별로 챙겨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여기 와서 중청을 찾아 헤매 다녔어요. 잘 맞는 바지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실 살만한 곳도 많이 없기도 하고요. 정말 비싸거나 좀 찾아보면 기장이 너무 길던가 아니면 이제 브랜드 청바지를 사야 하는 엄청 비싸던가 한단 말이죠. 근데 엄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일단 가격이 있는데 거기서 기장을 줄인다?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한 30불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최소. 그러면 이제 바지 하나를 막 10만 원이 넘게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바지 같은 경우는 좀 잘 챙겨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특징상 해가 너무 뜨거워서 여름에도 걸칠 게 필요하거든요. 가디건, 셔츠, 뭐 후드 집업 이런 좀 걸칠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가 자주 오는데 막 너무 또 많이 내리는 건 아니고 맞을 정도이긴 한데도 맞기 싫을 정도로 와요. 그래서 모자나 후드 있는 옷들이 되게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옷, 양말, 수건 이런 거는 정말 많을수록 이득이에요. 그게 많을수록 이제 세탁에서 좀 자유로워지거든요. 어떤 집으로 가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인으로 써야 되는 데도 있을 거고 요일이 정해져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속옷, 양말, 수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을수록 내가 빨래를 좀 많이 안 해도 된다. 세탁 상황에서 조금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 옷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벌 그냥 검은 티 하나 사봤는데요. 저는 유니폼을 입었어요, 일할 때. 그 신발은 상관이 없었고 저는 검정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또 검은 신발을 사왔었는데 저는 원래 검은 신발을 원래 잘 안 신는데 또 괜히 사왔어요. 있으시면 들고 오시되 그런 점 참고하셔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얘기를 드리려고 다른 것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저도 오기 전에 샤워 가운 이거를 봤었어요. 샤워 가운을 한국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없었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이 원피스로 된 잠옷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공용으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샤워하고 옷 다 입고 나오기가 싫잖아요. 샤워 가운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장판 저는 안 썼는데 그것도 참 집마다 달라요. 방이 추운 경우도 있고 하이드로비 안 내서 히터 빵빵 틀고 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여기가 웬만해서는 이제 공기가 좀 차다 보니까 있으면 좋지만 저는 좀 부피가 커가지고 안 들고 왔는데 여기서도 그런 제품들 우벤요에서 중고 거래하기도 하고요. 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저는 화장품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쓰는 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쓰시는 화장품이 있으시다 하시면 그 무조건 1년치 이상 최대한 많이 쟁여오시는 게 좋고요. 저는 딱히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가가지고 좀 외국 화장품 써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냥 올리브영 가서 아무거나 좀 좋아 보이는 거 사도 웬만하면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는 가서 보니까 이게 뭔가 사고 싶은 것도 없고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요. 비싸기도 하고요.
여기도 있는 브랜드들이 있기는 있어요. 한국 제품들이.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와서 돈 많으면 사실 여기서 사는 게 최고죠.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생활이. 그래서 웬만하면 쟁여오면 여기서 쓸 수 있는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화장품, 렌즈, 약 같은 거, 스킨케어 제품 같은 경우 챙겨올 수 있으면 꼭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돗자리. 저는 돗자리를 이제 한국에서 오기 전에 급하게 하나 사서 왔었는데 정말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디든 그냥 앉아도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들고 다니면서 썼는데 그 풀 같은 경우에 구스 똥이 진짜 많아가지고 초록색 똥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앉을 수 있는 데는 아니라서 돗자리 같은 거 꼭 챙겨오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용품. 저는 올 때 주걱, 수저, 반찬통, 수세미, 고무장갑 이런 거를 사서 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또 집 환경에 따라서 또 제공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라서 저는 잘 가져와서 잘 썼는데 반찬통은 챙겨오길 잘했던 것 같고요. 가져오시면 좋지만 막 필수다까지는 아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은 사실 오셔서 바로 먹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딱 오셔서 장 보기 전까지 먹을 것들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라면 이런 것도 한인마트에서 세일을 하면은 두 묶음, 그러니까 8개에 한 8, 9불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에 1,000원꼴이란 말이죠. 그래서 라면 너무 이렇게 많이 안 가져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먹을 거 한두 개 정도 챙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블럭국은 많이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편리하고 여기선 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블럭국 진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리를 원래 하시는 분들은 와서도 요리를 하고요, 안 하시는 분들은 와서도 요리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리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즐겨 하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되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따로 갖고 온 게 없는데, 근데 여기 사실 한식이 정말 비싸요. 그러니까 뭐든지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비빔밥 10,000원이면 먹는 거 여기 오면 20,000원 내야 되고, 국밥 10,000원이면 먹는 거 20,000원 내야 되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버는 돈도 그만큼 크지만 사실 매번 나가서 사 먹을 수는 없단 말이죠. 돈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이 외식 물가가 진짜 비싸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한식이 생각보다 이런 조미료도 그렇고 재료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하나 해볼까 하면은 막 이거 하나를 위해서 막 조미료를 막 여러 개를 사야 되고 막 이러니까 시작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년에 샌드위치만 거의 만들어 먹었는데, 뭐 해봐야 볶음밥, 소금 후추 필요한 볶음밥, 그리고 뭐 카레 이 정도 해먹었어요. 근데 사실 혼자 해먹는데 막 거창하게 해먹기도 귀찮고 이래서 뭔가 이거 하나를 해먹자고 이만큼을 사야 된다?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중반에 룸메이트 분께서 이제 한국 돌아가시면서 많은 조미료들을 저를 주고 가셨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 했을 때 뭐 한두 개 정도만 사면 되는 거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요리를 여기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액체류나 이런 거는 들고 오기가 무거우니까 고춧가루, 설탕 이런 가루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챙겨 오시면 애매한 경우에 사람들도 요리를 좀 빠르게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요리를 시작하니까 확실히 먹는 게 좀 종류가 좀 다양해지니까 좀 삶의 질이 조금은 올라갔어요. 사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뭐 스탠밀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밥을 주시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해서 밥은 온전히 제가 해결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요리를 시작함으로써 삶의 질이 좀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안 하시는데 가끔 하시는 분들도 가루류들은 조금은 챙겨 오시면 좀 요리를 좀 빨리 시작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베개, 집게, 장바구니, 물통, 편지지 이런 것들이 정말 유용하게 잘 쓰였어요. 특히 편지지.
여기 편지지가 그런 편지지 아니고 되게 카드 형식으로 된 편지지가 되게 많은데 뭐 프린트 퀄리티 좋나봐요. 뭐 되게 모르겠어요. 근데 카드가 많은데 그게 한 4,000원, 5,000원 해요. 카드 하나에. 그래서 정말 비싼 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이소에서 편지지들을 되게 많이 사왔는데 되게 유용하게 자주 잘 썼습니다. 편지지는 사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민 가방이랑 캐리어 같은 거 이제 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민 가방 2개가 나을까요? 캐리어 하나에 이민 가방이 나을까요? 캐리어 2개가 나을까요? 뭐 이런 고민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리어 하나에 이민 가방 하나가 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여행을 가면 캐리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캐리어 하나는 무조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내 캐리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3박 4일 여행 가거나 하면은 유용하게 쓰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흐물흐물한 거 들고 와가지고 그거 잘 쓰기는 했지만 없으신 분들 여기서 잠깐 싼 거 사서 쓰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캐리어 하나, 위민 가방 하나, 기내 수화물 그거 그렇게 해서 챙겨왔는데 크게 이상 없이 잘 썼고,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가위나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한두 번 꼭 필요한 순간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사오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학용품 같은 것들 뭐 그렇게 얼마 비싸지도 않고 차지하지 않으니까 하나씩은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이소에서 사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 웬만하면 이득입니다. 여기서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는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1불이라고 적혀 있어도 결제할 때 1점 몇 불, 뭐 세금이 붙어요. 그러면은 최소 1,200원, 1,300원은 최소 되는 거고, 일단 1불짜리가 많이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 생각해 보실 거는 대부분 이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제품들을 다 팔아요. 그리고 아마존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다 팔긴 팝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그냥 가격이 2배라는 점 정도 고려하셔서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쓰는 게 있다? 뭐 화장품이나 렌즈나 약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챙겨 오시는 게 좋고요. 구하는 거는 생각보다 없어서 너무나 신중히 챙기지 않으셔도 뭐 한국에서 따로 받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는 그냥 없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서 크게 불편한 거는 없어요. 다만 저는 옷 부분에서 예쁜 옷이 없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울 뿐이지 뭐 이렇게 불편한 점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시 돌아가야 되면은 그 짐들을 보낼 때도 돈이고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것도 일이니까 싸실 때 옷만 잘 신경 써서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준비 잘 하셔서 오시기를 바랄게요. 안녕. 저희가 샀거든요. 밴쿠버 티셔츠 자랑하려고 입었어요.